나가고 있는 거야? 아이고야. 유튜브 라이브 쉽지 않아. 앞에 잘라야지. 나가고 있어요? 자, 오늘 참 험난한 하루가 지나갔는데,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. 일어나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막 10%대 빠져 있고,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카톡방들에서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이 오고 같이 막 뭐 때문에 이게 이렇게 떨어졌냐 막 이렇게 됐는데, 근데 사실은 이제 계속 며칠 동안 이 어떻게 보면 예정된 전쟁인 것 같기도 한데, 비트코인 캐시에 어떤 엄청난 내전이 벌어지고 있죠. 그래서 오늘 한 뭐 20분 정도 시간 간단하게 가지면서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어떻게 이 전체 크립토 마켓에 거대한 후폭풍을 갖고 오고 있냐 이런 걸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첫 출근이죠? 네, 첫 출근인데 방송까지 하게 됐습니다. 아침부터 제가 숙제 줘가지고 막 열심히 우리 그동안 못다한 공부들을 막 체이스해서 했는데, 간단히 좀 보면은 오늘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? 그 하드포크가 언제죠? 하드포크가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16일 1시 40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. 그럼 몇 시 남은 거야? 한 6시간 6시 40분? 40분. 이면 이제 여러분이 에어드랍을 그러니까 받습니다. 비트코인 캐시를 딱 갖고 있으면은 네, 그 두 진영에서 오는 에어드랍을 다 받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면은 두 진영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는 집안 싸움으로 양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상황이고, 비트코인 ABC 그리고 비트코인 SV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. 그럼 비트코인 ABC는 뭐죠? 비트코인 ABC는 한마디로 원래 그런 비트코인 캐시 진영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로드맵대로 원래 비트코인 캐시가 6개월마다 하드포크를 하는데 계속 하는 거고요. 그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제 ABC의 로드맵에 반대를 해서 다른 방안을 들고 나온 상황입니다. ABC 같은 경우는 블록 사이즈 크기를 늘리진 않고 대신에 뭐 다른 이런 기술적인 어떤 스마트 계약을 통한 뭐 아토믹 그런 수합을 도입한다든지 뭐 사이드 체인이나 뭐 다중 체인 같은 것도 쓸 수 있는 어떤 프로토콜을 이제 목표로 하고 뭐 연산자도 추가하고요. 뭐 캐노니컬 트랜잭션 오더링 뭐 이런 다양한 실제 코드를 바꿔서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SV 같은 경우는 이런 행위 자체가 이 사토시의 정신에 맞지 않고 자기들이 처음에 여기 이런 캐치 진영에 들어온 거는 블록 사이즈를 늘려서 실제 그런 페이먼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지 사토시의 그런 원래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까지 변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런 주장으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. 사실 근데 그 비트코인 ABC가 우지한과 로저버인데 이 두 사람이 만나 있는 것도 사실 되게 오묘하지 않아요? 이게 우지한은 비트메인이라는 세계 최대 채굴 서비스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자, 또 오너고, 사실 대표이사 물러났다고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나왔는데 그것도 보니까 오본 것 같더라고. 아직 CEO고 완전히 경영에서 손 뗀 건 절대 아닌데 이게 막 지금 엄청난 미디어 전쟁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지금 일단 각 진영이 언론 플레이도 하고 서로 뭐 죽이려고 막. 해시파를 통해서 서로 공격을 해서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일단 우지한 같은 경우는 우지한하고 로저버 같은 경우는 결국 원래 계획대로 그 저번에 1년 전에 있었던 하드포크를 주도했던 인물이고 실제 비트코인 캐시를 만들었던 인물들로서 원래 로드맵대로 가겠다.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토시의 원 정신은 제가 봤을 때 그런 뭐 기술적인 이런 걸 좀 바꾸더라도 실제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화폐에 적합하다면 도입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. SV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, 니들 마음대로 코드를 바꾸지 말고 그런 거 순수함을 유지하고 순수하게 우리는 약간 원전대로만 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. 성경에 어디 손을 대냐, 그죠? 네, 그렇죠. 근데 속도는 빠르게 하는 건 맞는 것 같다, 원칙에, 그죠? 네네. 그게 사토시의 비전이다. 그래서 SV가 사토시의 비전 그거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막 사실 사토시 비전 이쪽을 대변하는 사람이 그 크랙 라이트인데, 그
그 사람이 자기가 사토시라고 그래서 미친놈 소리 막 듣지 않았나? 많이 들어. 예. 그쪽 예.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? 크립토 인플루언서들한테 사실 많은 의구심을 제기받는 그런 인물인데요. 실제 자기가 사토시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런 사토시라면은 그 사토시의 주소에 있는 그런 프라이빗 키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입증하지 못했고 그 외에도 이번 연도 서울에 있었던 컨퍼런스에서 뭐 비탈릭 부테린을 포함한 많은 공격에. 그 창립자들이 믿을 수 없다 사기꾼이다 이런 노골적인 발언을 근데 했습니다.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토시 비전 이 진영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마이닝 그 업체들이 지지하고 있잖아요. 마이닝 풀들이 어떻게 보면 한 70% 지지하고 있는데 네. 그게 마치 이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처럼 느껴지는데 그건 아닌 거죠.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. 왜냐하면은 물론 그 방안에 대해서 동의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좀 크레이그 같은 경우는 너무 오버를 해서 뭐 이 사람들 마치 자기가 51% 공격을 해서 무제한을 뭐 ABCD 무력화시키는데 다 찬성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실제 그렇진 않다고 보고 그런 그 우제한의 방안과 크레이그 방안 중에 자기들은 방안에 있어서 프로토콜 업그레이드에 있어서만 동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우지한을 반대하는 거에 동의는 하지만 우지한을 그렇다고 공격하기 위해서 다 같이 총동원 될 수 있는 그런 전력은 아니라는 거죠. 네, 굳이 또 이해관계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식으로 이런 블록체인의 신뢰성을 낮춰버리면 사실은 그 생태계 자체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시장이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것 같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막 그 전쟁터 이런 거 올렸었는데 이 사람 트위터 한번 가서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. 예. 이거 안 뜨나? 인터넷 되는 거죠? 네. 트위터 이거 올라왔어. 예. To all BTC miner 해가지고 이거 플레이 딱 해보면은 이거 무너져. 이게 어제 밤에 올라온 거예요. 이거 올라오고 나서 이제 가격이 10% 이상 빠진 거지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 그 크레이그 라이트의 영향력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. 하여튼 어제 오늘만 보면은 이 사람의 이 트위터의 파괴력이 이 건물 무너지는 것만큼이나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던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여기 봐봐 비트코인 가격이 1000불까지 가도 나는 두렵지 않다 막 이런 내용을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좀 약간 과대망상이 좀 있는 것 같은 게 자기가 어떻게 이 가격을 1000불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까? 그 얘기는 사실은 지금 비트코인 캐시 진영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랑 동조해가지고 우지한 반대 진영으로 해서 얘네들을 공격하고 막 서로 막 이 난장판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될 것이냐? 예, 신빙성은 약간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이 사람이 약간 진짜 빅마우스인 것 같아요.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예. 네. 그렇죠. 그래서 재미있습니다. 총알이 진짜 있을 것이냐? 네. 사실 현실적으로 자기가 사토시가 아닌 이상, 근데 이것도 사실 자기가 사토시라고 암시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지, 그죠? 예. 근데 또 사토시면은 지금 갖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캐시를 전부 사서 그 캐시 파워를 늘리면 되는데 그거 못 하는 거잖아요. 그것도 못하는 걸 보면 네. 사실은 그건 사기다 이렇게밖에 볼 네.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야기한 그 우제한 반대, 우제한이 그 비트코인 캐시의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 사토시의 비전을 완전히 갈아엎는 새로운 뭐지 막 그 기술적인 기술들을 도입하는 도입하는 것들에 반대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지금 동조하는 거고 왜냐하면 우지한은 또 우지한 나름대로의 그 자기 이익 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사실 지금 되게 오묘한 거는 우지한은 지금 비트맨을 상장시켜서 홍콩 거래소에서 이게 몇십조 원에 거래되길 원하는 거거든요. 맞아요. 지금 딱 맞아 떨어진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가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6개월 단위로 계속 있는 거거든요. 로드맵에. 근데 지난 5월달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다가 네. 지금 하필이면 문제 되는 거는 그런 맥락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래서 하드포크. 그 사실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그 비트코인 캐시가 원래가 좀 시작부터가 좀 이상했던 거 아니에요.
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떨어져 나올 때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. 네. 네. 그래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여기네.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의 블럭에 거래를 담게 되는데요. 문제는 이 거래량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컨펌을 받는데 이 거래가 확정되는데 며칠이나 걸리는 문제가 이슈가 됐고 이 해결 방안으로 처음에 싸우게 된 게 두 진영이 결국 나뉘었다고 볼 수 있고요. 작년 한 여름쯤 그죠? 네, 이런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방안은 블록체인 위에 있는 그 블록 크기를 늘리자라는 방안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약간 뭐 세그윗이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크게 변화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임시 방편으로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방편이 될 수는 없고요. 그 상태에서 늘리고 그 다음에 체인 밖에서 실시하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다양한 솔루션을 도입해서 하자라는 이슈였는데요. 이 왜 또 큰 논쟁이 됐었냐면 이제 하드 포크와 소프트 포크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하드 포크는 말 그대로 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이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. 강제로 다 하게 하고 하는 건데 문제는 강제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게 탈중앙화돼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로 나가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럼 네트워크가 쪼개질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 이러한 방식을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블록체인이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수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라고 해서 세그윗과 뭐 블록체인 밖에서의 방법을 고민했던 진영이 지금 블록체인 진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자라고 했던 것이 지금의 이제 비트코인 캐시 진영입니다. 와, 오늘 데뷔전 잘하신다. 앞으로 메인 주자로 사용해야겠는데. 어차피 우리 이 라이브는 지금 몇 명 안 봐요. 우리 초기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계속 이 라이브를 쌓아 나갈 거야. 그래서 이게 왜 하는 거냐면 기록용으로 남기려고 공부를 해야지. 왜냐면 오늘이 되게 중요한 날이거든. 특별한 날이죠. 엄청 특별한. 그러니까 그 내일 그러니까 오늘 넘어가는 그 새벽 1시 반이 지나고 나면은 역사가 또 쓰여지는 거잖아요. 시장에도 엄청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지한의 인생에도 되게 중요한 날이겠지. 네, 그죠? 여러모로 또 한 번의 대박이 될 수도 있는 거고. 네, 이걸로 한번 한 방 또 쳐서 비트맨 상장에 주가를 한번 또 띄워보겠다.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근데 요 딴지 거는 놈이 나타났네. 그러니까 막 뭐 죽을 때까지 나는 쟤를 이기겠다. 막 이런 얘기 서로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. 네. 뭐 우지한도 뭐 till the death 막 이런 얘기 하던데. 예, 서로 그러니까 끝장을 보겠다. 끝장.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.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진 않지. 네. 그죠? 예. 사실 그렇게 하려면은 왜 쉽지 않냐? 해봐야 남는 게 없어, 솔직히. 서로 손해. 서로 예를 들어서 51% 공격을 위해서 막 해시레이트를 끌어올려서 막 허수의 그 트랜잭션들을 막 만들어. 그래서 문제를 만들었어, 쟤한테. 그럼 뭐 나한테 문제가 없어? 전체 크립토 마켓이 다 죽지 않을까?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. 또 사실 그렇게 공격을 하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분기가 되어 나가면 해시 파워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기들 그 체인을 유지하기도 버거울 텐데 도대체 어떻게 공격을 해서 하겠다는 건지가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. 그래서 좀 하일리 파서블 가능성 높은 이제 시나리오는 오히려 쪼개졌어. 그럼 서로 딴집 살림 하는 거죠. 그렇죠. 네, 그래서 쭉 가면서 초기에는 약간 버벅거리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. 네,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다들 아시죠?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그만큼 문제를 푸는 그런 힘, 이걸 해시 파워라고 하는데 이게 분산이 되어 버리는데 난이도는 그대로여서 초반에는 좀 딜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 비트코인 캐시 자체가 비트코인에서 분기에서 나올 때도 사실은 좀 상업적인 컨셉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지한과 로저버의 어떤 그 각자의 커머셜한 니즈가 같이 맞아서 지금 같은 동상이몽을 꿈꾸면서 이제 한 침대에 있는 거지. 그런데 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잘 가자 이러는데 이제 우리 크랙 라이트 아저씨가 야 계속 가는 건 난 관계할 수 없어. 이렇게 했는데 딴 사람들은 그거지. 크랙 라이트는 싫은데 우지한은 더 싫어. 그래서 그렇죠. 크랙 라이트 세력이 커져서 크랙 라이트가 야 가뜩이나 좀 약간 몽상가 기질이 있는데
신난 거지. 그래가지고 그렇죠. 우지한 죽어 이래가지고 하는데 약간 또 요즘에 약간 이렇게 음모론을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은 우지한 진영이 계속 이 비트코인 캐시를 가지고 자기의 수익 활동에 계속 활용을 하면은 중국의 마이닝 세력이 계속 힘을 얻는 거거든. 예. 근데 지금 가뜩이나 미 중간에 이 무역 마찰도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예,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, 일본 이런 세력들이 중국의 마이닝 세력들을 뭐 이번 참에 좀 이렇게 견제하게 되지 않나. 그래서 세를 좀 분리해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나. 예, 그런 생각도 들고. 하여튼 오늘 내일은 정말 이 비트코인 캐시가 이 그 세상을 좀 도배하고 있는 것 같고 네. 오늘 아침부터 있었던 깜짝 놀랄만한 그런 가격의 엄청난 폭락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크립토 마켓 전체적으로 보면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막 이런 음모와 막 그 이 진영 간의 대립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게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에 되게 안 좋은 단면이고 그리고 문제점인 것도 있죠. 네, 네. 맞아요. 그러면 사실 프루프 오브 워크 자체의 문제이기도 한 거지. 그렇죠. 왜냐하면 네. 이게 어쨌든 해시파워 그 집중되는 현실적인 결과가 나왔고 그 집중되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이잖아요.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탈중앙화가 사실은 정말 된 것이냐에 대해서 아니지. 의문이 생기는 거죠. 사실 마이닝 입장에서는 완전 뭐 우지환이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분산화돼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러면은 사실 이오스 진영에 대한 막 그 디포스에서 뭐 BP 네. 선정하고 뭐 그런 것도 사실은 돈 많아가지고 내가 스테이크를 많이 갖고 있어.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온갖 종류의 음모들이 지금 막 판친다고 하는 비난을 비탈릭은 또 하는 거잖아요. 네, 그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거지. 그죠? 틀린 말은 아니죠. 결국은 포스로 가서 그런 거 순수함을 추구하는 비탈릭이 결국은 얼티밋 위너냐? 근데 이더리움 가격 엄청 많이 빠져가지고 같이 그냥 네. 참 뭐 정답은 없겠죠. 근데 이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 산업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일주일, 이주일 사이에 앞으로도 뭐 이 안정화되기까지 상황이 안정화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요동이 칠 것이다. 예. 그래서 그 뭐죠? 안전띠 잘 Fasten 매치고 your seatbelt. 그리고 watch out. 그래서 상황 잘 보고 진짜 좀 몇 시간 단위로 제일 편한 건 사실은 달러를 갖고 있는 거죠. 이럴 때 그렇죠. 한국 경제도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모르겠어요. 하여튼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크립토 마켓에 비트코인 캐시의 진영 싸움이 당분간 엄청난 큰 변동성을 안겨줄 것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예. 하여튼 오늘 뭐 간단하게 이래저래 뭐 두서없이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하루 동안 준비한 것 치곤 그래도 뭐 나름 오케이. 예. 나중에 그 내일 모레 지나가지고 오늘 방송을 보면서 뭘 잘못했는지 한번 또 반성을 해봅시다. 예. 네, 실제 또 결과를 봐야죠. 봐야지. 예. 그러다가 막 갑자기 50% 공격 막 서로 났어.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떡락 막, 막 30% 빠지고 이러면 막 다 울고. 저도 사실 일부 계속 갖고 있는데. 그래요. 우리 다 같이 그 더 좋은 생태계 그 더 큰 블록체인의 어떤 진짜 리얼 유즈 케이스를 향해서 나가서 건전한 생태계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바람이고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데뷔전을 펼쳐준 우리 박 애널리스트한테 감사하고요.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. 어떨까?